남자를 사랑의 포로로 만드는 여자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무한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보, 물 좀. 오늘은 당신이 좀 가져다 마셔요. 나도 쉬고 싶어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늘 해주던 일이었고, 늘 들어주던 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많이 챙겨주고 싶고, 더 배려해주고 싶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애씀이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내가 사랑해 주는 만큼 그도 더 날 사랑하겠지. 라는 착각 속에서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사랑 앞에서 더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진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중요한 신호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관계의 흐름을 놓치고 괜한 오해와 거리감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사랑의 마음이 샘솟고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 달라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남자를 사랑의 포로로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에게 부드럽게 거절하세요. 이젠 내 존재가 공기 같아요. 그에겐 제가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오랜 연인 관계에서나 결혼 생활 속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 말엔 슬픔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여전히 곁에 있는데 그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단지 연인이 당신의 소중함을 잊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해줘서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뿐입니다. 결혼 후 우리는 참 많은 걸 포기합니다.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상을 차려두고, 찾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걸 미리 챙겨두고 그래,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편하지. 하며 자신의 시간을 줄여가며 돌봐온 세월이 있었죠. 그 배려는 처음엔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고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따뜻한 배려가 당연함으로 변해버립니다. 당신 덕분에 고마워. 대신 왜 아직 안 됐어? 가 돌아오고 수고했어. 대신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죠. 내가 너무 다 해줬구나. 이제 필요한 건 내 존재감을 되찾는 법입니다. 그 첫걸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거절의 연습이에요. 거절은 냉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의 선언입니다. 늘 응하던 습관적인 대답 대신 오늘은 힘들 것 같아. 그건 당신이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나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건 결국 남편에게도 이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여자다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결혼 20년 차의 한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뭐든 시키면 저도 모르게 응, 알았어라고 말하게 돼요. 그게 싫으면서도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딱 한 번만 거절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날 저녁 남편이 TV를 보며 말했답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줄래?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가져다 마셔요. 나도 지금 좀 쉬고 싶어요. 순간 남편이 놀라더랍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가 먼저 물을 떠다 마시더랍니다. 그때 아내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거절했는데 오히려 존중을 받는 경험이 됐다고 했습니다. 존재감 있는 여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싫을 땐 싫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랑을 깨는 게 아니라 사랑 속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건 당신의 몫이에요. 이건 내 몫이에요.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그 경계가 세워질 때 관계는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존재감 있는 여자는 말을 다르게 합니다. 남편의 좋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덧붙일 줄 알죠. 당신 고른 그 셔츠 참 잘 어울려요. 그 셔츠엔 이 회색 바지도 괜찮겠네요. 이 말은 단순히 칭찬이 아닙니다. 비판이 아닌 의견을 나누는 대화로 들립니다. 칭찬 속에 담긴 가벼운 제안은 당신이 단순히 그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여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비법은 밝은 에너지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기운이 좋은 여자, 스스로를 챙길 줄 아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늘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괜찮아라고 말하면 그 필요한 에너지가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미소로 괜찮아요. 괜히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그 밝음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힘에서 나오는 내면의 빛이에요. 당신이 밝을 때 집안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남편은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요즘 당신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 순간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그는 다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계 위에서 피어나는 자존감은 어떤 장신구보다 더 눈부신 매력이 됩니다.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좋은 아내에서 함께 걸으며 생각을 나누는 당당한 아내로 서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성숙한 형태입니다. 결혼 22년 차. 아내 정선희 씨는 매일같이 가족의 식탁을 책임져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였죠. 그게 가정에서의 내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이 너무 지쳐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매일 밥이 차려져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는 늘 주방에 매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선희 씨는 제안했습니다. 여보, 주말 아침엔 당신이 요리해 보는 게 어때요? 남편은 처음엔 웃었죠. 내가 요리를? 나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하지만 아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맛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만드는 아침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주말 아침, 남편은 유튜브로 달걀 스크램블 만드는 법을 찾아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이 튀어 주방이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는 땀을 닦으며 웃었죠. 이거 생각보다 힘들구나.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오늘은 셰프 김 씨의 첫 데뷔네요. 두 사람은 그날 남편이 정성껏 만든 맛있는 아침 식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걀은 조금 타 있었지만 그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주방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주부터 주말 아침은 남편의 요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던 남편이 이젠 전날 밤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프렌치 토스트 한번 해볼까? 아내는 그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창가에 앉아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방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남편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는 주방일의 수고로움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죠.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그 말에 아내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마다 당신이 아침해 주니
너무 좋네요. 아내가 이번엔 당신이 해볼래요? 라고 매일의 지친 일상을 부드럽게 거절한 덕분에 관계는 더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쉼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주방에 섭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그가 만든 요리 냄새가 나를 향한 사랑 같아요. 이제는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존재감 있는 여자는 소리치지 않아도 강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울림을 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순간 남편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자구나. 그 깨달음이 남편의 태도를 바꾸고 당신을 향한 시선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존재를 다시 빛나게 할 겁니다. 존재감 있는 여자는 거절 속에서도 품격이 있고 단호함 속에서도 따뜻합니다. 그 여유와 자존감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진짜 매력입니다. 그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세요. 연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선물과 이벤트로 감동을 주던 그 남자가 결혼 후엔 무뚝뚝해지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사라졌습니다. 함께 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의 말은 줄고 눈빛은 무뎌집니다. 어떤 날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멀게 느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원래 이런 거야. 이제 나이도 들었고 설렘은 이제는 지나간 거지. 하지만 그건 단순히 세월의 탓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익숙함이라는 심리적 마비 때문이에요. 사람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도 설렘으로 느껴지지만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리즈 효과라고 부릅니다. 동물 실험에서 수컷이 같은 암컷과만 오래 있으면 흥미를 잃지만 새로운 암컷이 등장하면 다시 활력이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새로움에 반응하는 본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자극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그때마다 도파민, 설렘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당신에게 무심해진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에 웃고 어떤 말에 화내는지, 심지어 오늘 저녁엔 무슨 반찬을 만들지도 다 예측할 수 있죠. 사람은 예측 가능한 존재에게는 더 이상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에는 긴장이 필요 없거든요. 연애 초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신의 말투, 손짓, 웃음 하나하나가 신선했죠. 하지만 세월이 쌓이며 일상이 반복되고 그 익숙함이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낮춥니다. 이때 많은 여성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려야겠다며 더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더 멀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뇌는 당신이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늘 똑같은 말, 똑같은 패턴, 똑같은 반응. 이 예측 가능한 반복이 그의 주의를 점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익숙한 패턴을 깨뜨리는 것, 아주 작은 새로움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외모를 완전히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 말투, 분위기 속에 조금의 예상 밖을 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한 사람의 마음에는 손실 회피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심리죠. 연애 시절 남편이 당신에게 그렇게 안달이 났던 이유, 그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 불안함이 그를 매일 노력하게 만들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작은 일에도 기분을 살피고 당신의 표정을 보며 마음을 읽으려 했죠. 그런데 결혼 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잘해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노력 속에 불안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이 있어야 행복해. 이런 말들은 따뜻해 보이지만 남편의 뇌는 그 순간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겠구나. 그 인식이 생기면 그는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잃습니다. 사랑의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노력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은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란 당신 없이도 나도 혼자 살 수 있다는 차가운 선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건 곧 남편의 기분에 내 하루를 맡기지 않고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되찾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가족의 일정만 챙기던 것에서 나만의 시간을 먼저 소중히 대하는 순간, 그게 바로 정서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결혼 25년 차의 이현주 씨는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내 기분을 전혀 몰라줘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는 늘 모든 일을 남편에게 맞추고 자신의 감정은 꾹 눌러 담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조언 드렸어요. 이제는 본인만의 시간을 하루 1시간이라도 가져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엔 불안해하셨죠. 내가 남편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남편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자기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 하느라 바빠. 그제야 남편이 그녀를 관심의 대상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의 시선이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자기 자신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독립은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도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상대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 여자를 잃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그는 다시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작은 일에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예전의 그 다정함이 조금씩 돌아오죠. 많은 분들이 그럼 밀당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건 밀당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되찾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선택일 때 가장 깊어집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 있어요. 이 말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비워버리면 상대는 거기 아무런 당신이라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러운 여유와 매력이 흐릅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좋은 아내의 자리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아가는 매력적인 나로 서보세요. 그 변화는 외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그 호기심이 다시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평온한 미소, 조용한 자신감, 자존감이 느껴지는 말투, 이 세 가지가 그 어떤 화려한 꾸밈보다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남편이 다시 당신의 눈을 마주보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 그건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가 더 많이 맞춰주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자기답게 살아가느냐의 과정입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한 사람은 연인을 조종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연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평온한 자신감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인은 다시 당신의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똑같이 미러링으로 돌려주세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에 그냥 이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죠. 같은 집, 같은 시간 속에 있는데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저 밥 먹고 TV 보고 잠드는 하루. 예전엔 보고 싶다던 사람이 이젠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닫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이해받는 느낌이 있을 때만 열립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내 감정을 그대로 받아줄 때, 그제야 마음은 그래, 이 사람은 내 편이야 하고 느끼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에요. 이를 미러링, 감정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하죠. 다들 힘들지 뭐. 그래도 월급 나오잖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말들 속엔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지만 정작 남편의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감정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진짜 버겁구나. 많이 지쳤겠다. 단 두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에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깊은 위로를 줍니다. 공감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의 감정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만 신경 써. 이런 식으로 말을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논리보다 여자에게 기대하는 건 이해받는 느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머리는 해결을 듣지만 그의 마음은 공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이 짧은 문장이 수십 마디의 충고보다 훨씬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공감의 대화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중 단 5분.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기분 어땠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오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별일 없는데 왜 그래? 하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말고 그저 미소를 짓고 말해주세요. 그냥 당신 얘기 듣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요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 적 있었나? 그 순간 닫혀있던 대화의 문이 살짝 열립니다. 공감의 핵심은 말보다 태도입니다. 말보다 표정으로, 표정보다 눈빛으로 전달됩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들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나는 당신 편이에요. 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가 오가면 부부 사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혼 22년 차. 남편은 무뚝뚝하고 아내는 늘 대화가 없다고 불평했죠. 아내에게 하루 5분만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대신 어떤 말도 끼어들지 말고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회사에서 일이 꼬여서 머리가 아프네 라고 말하자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말 그니까 그 일을 왜 그렇게 해요? 간신히 삼켰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진짜 피곤하겠다. 그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말하기가 편해졌어. 단 한 번의 5분 대화가 수년간 얼어있던 관계를 녹이기 시작한 겁니다. 공감의 기술은 사실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당신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큰 이벤트로 자라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도 여행도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매일의 짧은 이해, 짧은 눈맞춤, 짧은 한마디가 관계의 뿌리를 단단히 잡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한쪽이 먼저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은 대답이 없더라도 내일은 미소로, 그 다음은 한마디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우리가 대화를 잃은 게 아니라 감정을 잃고 있었던 거구나. 공감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잃으면 관계는 차갑게 식지만 다시 배우면 언제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매일의 작은 이해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단 5분, 남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세요.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연결시킬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연인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참 다릅니다. 누군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오히려 숨통이 트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애착, 마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습관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습관은 어른이 되어 연애나 결혼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형과 회피형입니다. 불안형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잠시 연락을 늦추거나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면 곧바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마음이 식은 걸까?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불안을 키우죠. 반면 회피형은 너무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워하죠. 왜 이렇게 집착하지? 혼자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물어보지?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심한 척 거리를 둡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엇박자가 난다는 겁니다. 불안형은 더 다가가고 회피형은 더 멀어집니다. 한쪽은 확인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공간을 원하죠. 결국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며 가까워질수록 힘든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두 스타일이 꼭 나쁜 조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할 줄 안다면 가장 깊고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성향을 바꾸려 들면 그건 곧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되거든요. 남편이 회피형이라면 그가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했을 때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태도만으로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압박하지 않네. 내 공간을 존중해주는구나. 그렇게 신뢰가 생깁니다. 회피형 남성에게는 침묵의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이 준비되면 다시 다가옵니다. 반대로 아내가 불안형이라면 그녀는 끊임없이 확인을 원합니다. 나 사랑하지? 요즘 왜 연락이 줄었어? 이건 잔소리나 집착이 아니라 안전함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럴 땐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짧고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오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하루가 편했어. 이 몇 마디가 불안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애착의 본질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괜찮다는 느낌, 비난받지 않고 이해받는다는 확신이 쌓일 때 사랑은 깊어집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것. 안전기지란 내가 힘들 땐 쉬어갈 수 있고
기운이 나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결혼 28년 차. 아내는 늘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눈도 잘 안 마주쳐요. 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아내가 계속 확인하려 하니까 피하게 돼요. 이 부부는 바로 불안형 아내와 회피형 남편의 전형적인 조합이었죠. 아내에게는 침묵은 거절이었고 남편에게는 침묵은 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가갈수록 더 상처받고 남편은 멀어질수록 더 답답했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서로의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이 혼자 있을 땐 굳이 말을 걸지 않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두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속으로 이렇게 느꼈대요. 이젠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먼저 말을 걸고 퇴근길에 꽃을 사오기도 했죠.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인정한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애착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의 사랑일수록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젊을 땐 설렘이 관계를 지탱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해와 존중이 사랑을 이어갑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고 혼자 있고 싶은 자유를 존중해주는 것. 그게 서로의 온도를 맞추는 진짜 사랑의 기술입니다. 오늘 남편이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는 지금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침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가 잔소리처럼 말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아직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순간 그 다름이 오히려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맞추는 게 아니라 그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한쪽은 빨리 걷고 싶고 다른 한쪽은 잠시 쉬고 싶어도 결국 손만 놓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손을 다시 잡아보세요. 말 한마디보다 눈빛 하나로 말해주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의 안전기지예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이제 와서 나를 꾸민다고 뭐가 달라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 같지 않은 얼굴이 보이고 몸의 탄력도 열정도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독이기보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하며 체념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요. 사람의 매력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태도는 단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관리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편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관리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은 그 어떤 화장품보다도 얼굴을 밝히고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사람을 빛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는 사람이에요. 꾸준히 운동하고 피부를 돌보고 새로운 걸 배우며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단순히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빛이 올라옵니다. 그 빛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잔잔하고 단단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남편이나 연인이 당신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건 대부분 당신이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네. 그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건 단순한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존중의 신호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중년 이후의 사랑은
젊을 때처럼 불타는 열정보다 평온한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존재가 진짜 매력이에요. 그 평온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잘 돌보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에게 전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당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가끔 꽃집에 들러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이를 사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얼굴을 바꿉니다.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피어납니다. 그건 아무리 화려한 옷이나 메이크업으로도 만들 수 없는 진짜 빛이에요. 자기 관리의 핵심은 꾸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챙기고 스스로의 감정을 보듬는 사람은 삶의 무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온한 중심이 바로 중년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결혼 30년 차 58세의 김수정 씨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젠 좋은 시절도 다 끝났죠. 이제는 애들 키워놓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됐죠. 남편의 은퇴, 자녀들의 독립, 삶은 어느 순간부터 정리의 시기로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보다 쭉 늘어진 얼굴선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화장품도 옷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쌓이는 중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나를 가꿔보자. 처음 한 일은 이미지 클래스 등록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배우면 뭐하나.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설렘이 일었습니다. 첫 수업 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같은 나이에도 아직 예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쁨에는 나이가 없어요. 다만 본인이 자신을 포기할 때만 늙는 거예요. 그 말에 수정 씨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죠. 수정아, 오늘도 괜찮아. 충분히 아름다워. 몇 달 후 클래스에서 시니어 모델 오디션 공지가 떴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수정 씨, 지원해 보세요. 지금의 당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녀는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지원서를 냈습니다. 떨어져도 상관없어. 그냥 나를 위해 해보는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오디션에서 그녀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첫 화보 촬영 날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렌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을 때 포토그래퍼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정말 좋아요. 카메라가 아니라 당신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구나. 지금 그녀는 브랜드 화보에 등장하고 시니어 모델 커뮤니티에서 강연 요청까지 받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미소 짓습니다. 예전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였는데 이제는 나 자신으로 온전히 불리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변화는 화장이나 옷에서 시작됐지만 진짜 빛은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꾸미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다시 존중하기 위해서죠. 그게 시작이었는데 세상이 먼저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꿈을 접지 마세요. 스스로를 가꾸는 건 사치가 아니라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당신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당신을 다시 무대 위로 올려줄 테니까요. 사랑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상대도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대할 때 상대는 나를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 자신을 보고 이제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이 나이에 가장 깊고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때에 서 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순간이지만 자기 존중에서 오는 아름다움은 평생 갑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예쁘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이끌린 사람은 결코 당신을 쉽게 놓치지 못할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나 따뜻한 빛이 됩니다. 그 빛은 꾸밈에서 나오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그 순간 사랑은 다시 당신을 향해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